안녕하세요. 5월 13일 13일토 해외 종합뉴스 요약입니다. 틱톡이 중국 소유주인 바이트댄스에서 해고된 CEO가 제기한 소송에서 베이징 정부가 앱 데이터 접근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기술 거대 기업에 대한 일련의 비난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틱톡은 중국 정부가 미국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국 상원의원회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이트댄스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대처를 했습니다. 다음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인 필립 제퍼슨의 발언에 대한 뉴스입니다. 14개 월간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실업률은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3.4%로 내려갔습니다. 제퍼슨은 연방준비제도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올바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달 금리 인상 의결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JP 모건 추궁 사건 관계자 일부 100여 명의 집단 소송을 등록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뉴스입니다. 이들은 직접 JP 모건 추궁 작전을 가능하게 한 은행 업무를 했지만 본인들이 마찬가지로 모두 피해자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는 과소화된 이유의 소송 대상에 모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JP 모건은 이 같은 집단 소송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라틴 아메리카 뉴스에 대한 기사입니다. 과테말라 정부는 미국의 이민처리센터 설치 발표에 깜짝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대중복귀 헬스 오더인 타이틀 42위 종료로 미국으로의 강제 추방이 감소되어 이민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정부 부서에서 23만 7천 명의 정보가 유출된 뉴스입니다. USDOT, 미국 교통부, 위 트랜스오브 트랜지트 혜택 처리 시스템을 해킹하여 이뤄진 유출로 지불 내역을 비롯한 정보가 유출됐으나 범죄적 목적에 사용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단, 우수도 든 해킹 때문에 운송 안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가 발표한 뉴스입니다. 주정부가 상승하는 이자율과 주식시장의 하락, 기술기업 해고 등으로 상위 세금 지불자에게 영향을 끼친 뒤 엄청난 예산 적자로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세입은 지난해 이어 하위 1%의 세금으로 대표되는 소득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첫 차원급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뉴스입니다. 중국의 유라시아 부국장인 리후이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폴란드, 프랑스, 독일 및 러시아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후퇴로 인해 제득한 바흐무트 중심지 부근 지역에 대한 엄적을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지 소로스의 회사인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의 주식 거래 내용입니다. 이 회사는 테슬라와 리비언 주식을 줄이고 넷플릭스 주식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월마트, JD.com과 같은 기업들을 신규 매수했습니다. 증권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완화 기대와 실리콘밸리 은행 및 시그니처 방크의 실패로 인한 가장 큰 금융위기가 일어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라클 창업자 라리 앨리슨에 대한 뉴스입니다. 미국 딜라웨어 지역의 판사는 오라클이 2016년 소프트웨어 회사 넷스위트를 인수하는 데 93억 달러를 과도하게 지불하도록 조종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라리 앨리슨이 넷스위트 인수 거래에서 일부 관여를 하였지만 그에게서 300만 달러를 지불받고 오라클의 CEO인 세이프라 카츠가 여러모로 이를 단독으로 처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앨리슨은 넷스위트 인수 거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브라질 국영은행의 이사회 의장으로 발탁된 가브릴 갈리폴로에 관한 뉴스입니다. 그는 이사회 의장직에서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로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었다. 그러나 중앙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되어 새 담당이 되면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그럼 오늘의 요약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